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선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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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요, 정치권에서 조기 낙마를 모의할 거다, 친윤계가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릴 거라, 이런 음모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됩니까 일단? 뭐 저는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봐요. 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예. 지금 이게 그 예측하기는 어렵다. 무슨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선거 결과 아, 네. 봐야 알지. 네.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만 있으면 네. 전부 이게 만만한 게 이철규라고 항상 이게 이철규가 했다. 뭐 하면 친윤만 있으면 이철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공격하면요. 예. 벌 받습니다. 아, 그래요? 벌 받아요. 어떤 벌을 받죠? 명예훼손으로. 예. 지금 이철규 이분이 경찰 출신입니다. 아, 맞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아, 네. 따라서 이제 이거 아무 근거도 없이 네. 이철규 의원이 뭐 3.1처나 어쩌고 저쩌고 김옥균 네, 프로젝트. 플랜 이렇게 그 자꾸 공격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누군지 알고 있다잖아 본인은. 예, 유포자 누군지 알고 예. 있어요. 아마 이제 경찰에 가서 진술하겠죠. 그래요. 좀 이따가. 아, 좀 이따가. 예, 진술하겠죠. 그 사람 벌 받습니까?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게 근거를 대라고 하면 네. 따라서 함부로 이게 근거 없이 자꾸 이게 명예훼손하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좀 전에 대기실에서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서 변호사하고 내기를 했어요. 내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결선 안 간다. 아, 결선 안 간다? 제가 이길 걸로 확신하고 예, 다음 주에. 제가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어떤 주자의 편도 아닙니다만 네.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는 이건 분당대회다. 전당대회가 아니고. 네. 그리고 아침에 오면서도 뭐 라디오 방송에서 후보들이 토론하는 걸 봤는데 예.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분들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걸 갖고 있나라는 점이 좀 의심이 될 정도로 네. 여전히 격렬한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데 저 후유증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그런데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다 내 탓이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남 탓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전당대회 이후에 네. 국민의힘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데 집권 여당이 그런 식으로 막 예. 4분 오열되고 내부에서 이전 투구 일어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국정의 안정감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죠. 국민들 예. 입장에 좋지 않은데 조금 좀 경각심들을 가지고 정신들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내기는 제가 이길 겁니다. 아, 그렇죠. 탈당하셨죠. 아니, 결선 투표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한다 봐요. 아, 결선 투표 무조건 간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 그 여론조사 표본 한 3,400명, 네. 1,000명 중에 국민의힘 지지율 3,400개예요. 네. 그중에 당원들은 뭐 많아봤자 2, 30명 있대요. 예. 이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여론을 반영합니까? 아, 여론을. 지금 실제 그 84만의 당원들 있잖아요. 예. 이게 그 마음을 잡은 우리가 여론으로 알아낼 수가 없고 아. 무엇보다 이제 투표율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 투표율. 네. 투표율이 보통 50%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직이 움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직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친윤 중진들이고 예. 영남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뚝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아,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예. 80만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투표율이 50%만 돼도 한 40만이에요. 네. 그 정도의 유권자 집단의 크기면은 예. 그건 대체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에 수렴합니다. 아, 그래요? 예.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막 조직을 줄 세워가지고 선거 결과를 좌우하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런 게 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것도 대통령이 힘이 세고 아, 네. 그다음에 대통령에 의존해서 출마한 후보가 예. 상당한 경쟁력이나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그런 흡인력을 보일 때 그런 건데 지금 뭐 원희룡 후보가 그런 모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 인생 25년에 가장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후보가 가장 아니 그렇게 뭐 찌질한데 이게 좀 너무 과한 비판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여당의 보수 자유파 진영에서는 힘이 있어요. 아, 있어요? 대통령이 3년 임기가 있는데 왜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지지율을 보세요.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우파 내에서 네. 지지율 30% 때문에 우파 내에서는 상당히 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표는요 네. 제가 보기에 어떤 분이 많이 가지냐면 주로 권성동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김기현 네. 그다음에 주호영 네. 이런 게 5선 6선 중진들은 오랫동안 당원들과 접촉을 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표가 있어요. 하여간 이철우 지사 이런 분들. 그런 이번 분들은 누굴 지지합니까? 그런 분들 다 이게 원희룡 지지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이번 내기에서 지면은 서정욱 변호사 유튜브 접는 걸로. 아 그래요? 아 유튜브 유튜브는 안 적고 반만 하면 사면 돼. 결선 투표 안 간다. 간다. 아 두 분의 그 결과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저한테도 한턱 쏘시죠 그러고요. 점심 때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재난 방송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고 피해 없도록 그 TV와 라디오를 통해 기상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후보 야당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이 파장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캠프에서 뭐 법적 조치 하겠다고 했다가 네. 또 이게 같은 날끼리 뭐 안 하겠다 했다가 예. 이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게 덮어버리기엔 너무 커요. 아, 왜냐하면 이게 덮어도 야당이 특검 네. 또 할 거 아닙니까? 할 거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요. 예. 한동훈 캠프에서 이제 그 장해찬 최고를 고소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장해찬 최고 덕에 모든 걸 다 까시고 다 까시고. 이래서 이게 빨리 떨고 가야지. 아.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게 덮는 데서 덮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야당에서는 특검까지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빨리 법적 조치해서 국민 앞에 다 한번 이렇게 까보자. 아 까보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수사로까지도 갈 수 있는 심상치 않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성격상 네. 본인에게 근거 없는 마타도를 한다라고 하면 참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뭘 걸든가 나는 뭘 걸 테니 너는 뭘 걸래 이렇게 하든가 네. 법적 대응을 하든가 할 텐데 네.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나와 관련이 없다. 민주당의 논리로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비켜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구나라는 느낌을 네. 주고 있고 물론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뭐 여론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게 정말 자발적인 네. 건지 네. 아니면 어떤 팀이 진짜 있었던 건지.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 팀의 일원이었다. 네. 그리고 문자도 지금 공개를 그렇죠. 했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그때 법무부 장관 때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어쨌든 공적 권한이 거기에 개입됐으면 더더욱 큰 문제인 거고. 그러네요. 과거에 뭐 드루킹 사건이나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다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격상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렇더라도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문제는 팀킬이라는 거예요. 아 팀킬. 과거에 그 이 다스 이명박 대통령 아, 그것도 그 친이 친박 간의 경선 과정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간 거고 네.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격렬한 내전을 주고받다가 그 내전에서 폭로되거나 예. 이게 드러난 게 나중에 가서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처벌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요. 어떻게 팀킬이라고 하는데요. 다 그거는 이제 까보자. 뭐 예.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예. 뭐 제가 보기에 장해찬 최고가요. 예.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정도의 그 글자 4개 있잖아요. 예. 문자 이건 올렸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참여연대 뭐 조지라 예. 또는 이게 장관께 보고 이런 게 놓잖아요. 네. 여러 이제 문자가 놓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한 캠프에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고 네. 빨리 이게 그 고소해서 네. 한번 이게 다 모든 걸 한번 이게 밝혀보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팀킬이라는 게 국민의힘에도 악영향이고 또 정부에도 악영향 아닙니까? 근데 지금 덮을 수가 없잖아요. 아, 이미 공개를 안 했으면 뭐 네. 전 자얘기라 보는데 네. 이미 이렇게 다 공개된 상태에 덤든다고 이게 덮여지느냐고요. 이미 야당이 특검까지 공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는 이럴 이제는 바에는. 이게 너무 늦었다는 거 듣기에는. 아 이제 덮기에는 너무 늦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요 이제 청문회 그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또 탄핵 청문회까지 하고 있는데 이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을 했습니다. 탄핵 청문회 어떻게 보세요? 이거요. 아주 이게 그 저는 원천무효 불법 청문회라 봐요. 네. 예를 들어 이제 5만 명 넘을 때마다 다 그러면 청문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해산하라고 청원하면 네. 청문회 할 겁니까? 또는 이제 그 예. 이재명 구속하라고 하면 예. 똑같잖아요. 똑같네요. 옛날에 문재인 때에게 146만 명이 예. 해도 이제 그때도 폐쇄했지 청문회 안 했잖아요. 예.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예. 이런 게 부메랑이 될 겁니다. 아. 분명히 부메랑 돼요. 예. 저는 지금 이게 법사위가 아예 저는 불법을 하고 있다 봅니다. 아. 이거는 이게 원천무효 예. 탄핵 사유가 아예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정의를 46명이나 오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영부인까지 오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검찰총장까지 오라. 네. 이거야말로 저는 직권 남용 탄핵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아. 탄핵권 남용. 탄핵권 남용. 그리고 이게 오라 가라. 이게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강요죄를. 예.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게 하면요. 네. 명예훼손을 박상용 검사 고소했잖아요. 예. 이게 법사위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데 심각한 상황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탄핵 청문회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탄핵 소추 절차가 아니고 네. 국회에 올라온 청원안을 심사하는 청문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청원의 주제가 대통령 탄핵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원안을 청문회까지 하면서 청원 심사를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원안은 대체로 그야말로 청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듣고 그렇죠? 말든가 예. 아니면 법률안 유사한 의안이 국회에 발의됐을 까 그것과 병합 심사를 하는 게 네.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이었는데 예. 법대로 한다면 국회법대로 한다면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저게 민주당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뭐 탄핵 만능론 네. 이런 것에 지나치게 민주당이 빠져 있다 이런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네. 사안이고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른 거는 자칫하면 이원석 총장한테 판 깔아줄 수도 있겠다. 그래요? 퇴임이 2달밖에 안 남았고 무서울 게 없어요. 아, 네. 만약 나와가지고 예. 그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공방을 벌인다. 그러면 그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아.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붕 떠 있는 심리 상태나 준비 정도로 봤을 때 네. 자칫하면 그 이원석 영웅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증인을 채택해도 저렇게 네. 생각 없이 채택하는지 제가 모르겠고 예. 이원석 총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뭐 그에 대해서 결정은 안 내린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나갑니다. 아, 나가서. 아니, 나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사실과 논리로 반박을 하고 예. 영웅 되겠어요. 아, 차라리. 그래서 이 제가 기회에- 보기에는 자칫하면은 저거 퇴임 선물을 이원석한테 안겨줄 수도 오. 있는 예. 이제 그런 굉장히 위험한 증인 채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총장이 국회 가는 걸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있습니까? 가죠. 국정감사 때 가죠. 보통 이게 가는 게 국정감사 하러 이게 검찰청으로 가지 총장은 원래 법무부 장관이 국회 네. 대행하지 수사의 독립 중립성 때문에 검찰총장이 국회 직접 출석하는 이거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인사청문회 할 때 본인 인사청문회 할 때 그거는 가죠. 그러니까 청문회나 국정감사는 예. 대금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인으로 이게 검찰총장을 제가 불러서 아, 증인으로? 예,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청문회고 그래. 그다음에 국감은 검찰청으로 가서 하잖아요. 또 뭐. 원래는 이게 총장은 국회 출석 안 하는 게 관행입니다. 아, 그쵸.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 당시 그때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갔었나요? 예. 아마 이게 그때는 아마 청문 그 국정감사나 예. 이런 건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안 갈 걸로 당연히 보이고 출석하는 자체가 네. 수사의 그 중립에 반하기 때문에 안 갈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2달 오늘 남았으니까. 전부 내기할 게 너무 많네. 그러면 이제 나온다 되는데 애초에 이 탄핵 청문회를 국민의힘에서 참석을 할까요? 다 원천무효인데 누가 갑니까? 오늘 정지석 실장이 또 채택했어요. 예. 아니 영부인이 안 가고 비서실장이 안 가고 예. 총장이 안 가는데 밑에 사람들은 뭐 안 가도 고소하면 아니 위에 사람들은 왜 안 하고 내만 하냐 아. 이러면 되잖아요. 예. 46명 중에 아무도 안 나가는 게 맞아요. 아,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진 않을 거고요. 예, 누구 나옵니까? 야당한테 우호적인 증인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증인들은 출석을 하고 진행은 되겠죠. 진행됩니까? 근데 진행이 되지만 뭐 파행 상태로 진행이 되고 네. 어쨌든 야당이 그 탄핵의 당위성 네. 같은 걸 주장하고 이게 여론이다 이런 걸 드러내고 성토하는 장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정상적인 증인들 출석하고 참고인들 출석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청문회는 아닐 거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이 대통령의 네. 실정과 탄핵의 당위성 같은 걸 강조하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그 지금 김건희 여사가 또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돌려주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참 황당한 것이 이 행정관이 지시를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해명을 지금 해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씀하세요. 있다고 거의 진술 조작에 가까운 증언 조작을 하고 있는 건데. 증언 조작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최초에 보도가 됐을 때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였냐면 국가기록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못 돌려준다. 네. 돌려주는 것 자체가 국고횡령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국고횡령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도대체 뭐 이게 거짓말도 앞뒤가 맞아야 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이제 와가지고 꼬리 자르기 해도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는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 그 지금까지 해왔던 해명은 뭐냐는 거예요. 아. 그거 앞뒤가 안 맞는다.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다 네. 국고에 귀속된다고 주장했고 얼마 전에 그 청문회
청문회 때입니까? 국회 운영이 때입니까? 그때 나와서도 비서실장이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잖아요. 어디 뭐 보관돼 있다고 했죠. 그래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당시에 돌려주라 그랬다. 근데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 돌려주라 하는데 행정관이 그걸 깜빡 잊어버린다.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뭐 안 믿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저는 믿음이 가는 게 이런 데서요. 이게 유무죄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짓말을 굳이 할 이유는 없다. 아 그렇죠 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짓말을 말로 하겠어요. 예. 저는 실제 그랬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겠지만. 행정관이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예. 자그마한 선물이고 이사막 하다 보면 예. 또 이게 돌려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깜빡을 했는데요. 예. 그 행정관이 깜빡한 거를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사님께서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왜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런 거짓말을 지금 와서 굳이 해야 될 아무런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는 이제 믿는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차라리 정지석 실장이 뭐라 했냐면 기록물인지 아닌지는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아직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기록물이 아니라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인도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한테 이거 옷 하나 줬잖아. 전통 의상. 예. 이걸 싹둑 잘라가지고 한복 해입는 이거는 기록물 훼손이에요. 왜 정상끼리 주고받는 거는 선물이야. 그건 기록물이에요. 그렇죠. 뭐 강아지를 주는 뭐. 예. 그런데 북한 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게 먹이 안 준다고 뭐 어떻게 됐잖아요. 제 말은 이런 거는 이게 기록물인데 이번에 준 거는 목사가 참칭 목사죠. 목사가 이제 선물로 아버지 하면 던져준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기록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그냥 돌려줘도 되고 아니면 이게 들고 다니 선물에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집사람들하고 쟤한테 줘도 되고 아니면 창고에 처박거나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게 아무 범죄가 안 돼요. 그 자체는. 그 자체가 선물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래서 그 김 여사남에게 그때 잠깐 떠들다 보고 다시 포장한 채로 돌려주라고 말했는데 아직은 창고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도 가져가라니까 목사가 안 가져가잖아요. 돌려주도 이게 공탁으로 돌려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데 이건 아무 법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수사합니까? 법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닌 게 그 김영란법상 그 김건희 여사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 즉시 반환의 책임을 집니다. 그런 어떤 그 직무와 관련된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걸 인지했을 경우에 그 즉시 반환의 책임을 갖는데 최초 보도가 나간 시점엔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정관이 안 돌려줬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록물이니 뭐 외국인이 준 선물이니 이딴 식의 그 궤변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 해명대로라면. 왜냐하면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었는데 인지했잖아요. 이게 언론에 최초 보도된 시점이 벌써 상당 기간 전이잖아요. 근데도 대통령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 최 목사가 폭로했을 때 행정관이 돌려줬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건 말이나 됩니까? 안 돌려줬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말이 안 되네요. 그 최 목사가 폭로를 했는데 근데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봐야 돼요. 이 저 행정관의 해명대로라면 제가 이게 법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셔야죠.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부인이 몰래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공무원이 그걸 알게 돼 가지고 아직 만천하에 공개된 건 아니잖아. 이럴 때는 신고해가지고 빨리 돌려주는 게 맞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참 뒤에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게 공개가 됐잖아요.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게 반환 의무가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기록물인지 아닌지도 그러니까 1년만 따진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만천하가 다 전 국민이 아는 걸 뭐 자기 가지려고 신고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신고 의무 위반이 이게 법적으로 아니 다 지금 공개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서 변호사가 앞에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고 있는데 앞에는 기록물이 아니라고 단정해놓고 이제는 기록물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앞뒤가 해명이 맞아야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1년마다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 아무 책임 없는 게 이미 전 국민이 알고 한참 뒤에 공개가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신고합니까? 그렇게 서정학 변호사님은 믿는다. 신고 안 해도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래요. 정치가 아니고 거의 종교야. 믿는데요. 행정관을 믿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네요. 아니 신고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정관 그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던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와가지고 말을 맞추려니까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조사만 남았는데 이 검찰 조사 어떻게 될 거로 보이십니까? 아니 저는 검찰이 소환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소환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의 이 수사의 독립성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이게 이제 의심받게 돼 있어요. 이미 의심받고 있는데 더 의심받고 있고 이원석 총장이 고심하는 것처럼 몇 차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고심만 네. 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서 통보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를 몸소 보여야죠. 저는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수사를 받으면 그 의견서로 그냥 제출하고 안 가잖아요. 제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있어요. 이분이 바람을 피워 간통을 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 간통죄로 2명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이 궁금하잖아. 궁금하니까 불러서 조사해서 야, 네 간통해서 안 해서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간통죄가 헌법재판 위원회가 없으니 처벌 조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야, 네 고소장 봐도 처벌 못하네? 우리 검사가 너 국민들 궁금증 해결해 주는 게 검찰이야? 우리는 처벌하는 기관이야. 각하식이 될까요? 이거는 각하식이 아직 이게 무슨 수사를 합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고소죄가 말이 안 돼. 알선수재죄가 있어요. 알선수재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